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칭의 청간론, 경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적천수의 본원문에서 경금에 해당하는 구문을 살펴보면은 경금대살, 강건이최, 득수이청, 득화이예, 토윤즉생, 토건즉취, 능령, 갑형, 수어, 을매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본원문도 사실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이 본원문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유백원이라는 사람도 그 오행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그러고 제 생각대로 강의를 할 테니까 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 강의를 따라와도 좋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은 적천수 징의에서 해설하는 부분들은 보면은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부를 그, 설하고 시의 적천수 징의 해설로 하시고 싶다 하는 분은 이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메일을 궁금해서 본인이 직접 한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러고 그래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제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번역한 것을, 옛날에 공부하면서 번역했던 것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본원문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던 대로 일본어 한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어 한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경금이라는 것은 살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강건함이 최고이다. 그러나 물을 만나면은 맑고 불을 만나면은 예리하다. 토가 윤택하게 하면은 생을 하고, 토생금한다는 얘기죠. 생을 하고, 토가 건조하면은 약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능이 가평을, 이거 영자는 차다, 그런 가득하다, 차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평을 차고, 수는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을매는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와 닿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해설을 보면은 뭐 경이라는 것은 그 가을 하늘의 속살의 기이기 때문에 그 강건하기가 최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역을 해놨어요. 해설을 해놨어요. 해설을 해놨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부한 대로 강의를 해설을 해드리면은 경금은 대살했다. 살을 두르고 있다. 그래서 강건하기가 최고이다. 그랬죠? 근데 경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음의 시작이죠. 음은 유순하다고 했습니다. 유순하다고 했어요. 양은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금은 수렴을 하는 음기인데 강건하기가 최고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경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살문해자 주에서 발췌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하게 돼 가지고 있는 이 글씨 있죠? 이것은 살문해자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진하지 않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살문해자 주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경금이라는 게 그 위치는 서방이다. 서방은 뭐냐? 가을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계절상으로는 가을을 나타내면은 수렴하는 계절이죠. 수렴하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추수하는 계절, 수렴하는 계절이다. 그 서방이다. 그래 놓고 율서에서 이르기를 경이라 하는 것은 음기를 얘기하는데 만물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다. 그 만물을 고쳐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율력지에서 보면은 렴, 경, 경 했습니다. 경에서 수렴을 해서 변한다, 고친다, 변개한다, 고칠 개자, 변할 변자, 고칠 개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변경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경개, 개, 고칠 개자 있죠. 몸 기자 옆에 이 몽둥이 복자 쓰는 거. 그래서 또 원령주에서 얘기하기를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얘기한다는데 이 경은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개자. 경이라는 것은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만물은 모두 숙연해서 경계한다, 고쳐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실,
뛰어난 게 실해진다. 아주 우수하게 실해진, 튼튼해져서 새롭게 이룬다. 그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사람에 빗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정에서 장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난자는 난자로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달거리가 있게 되고, 남자는 사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정이라고 그랬죠. 정에서 그 다음에 무로 갔죠. 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에서는 음과 양이 서로 목을 안고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정충과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은 뭐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음기가 무엇을 받아들이냐?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음기가 음이 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고쳐서 만물을 이룬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 그러면은, 이제 태아로 그 자궁 안에서 자란다는 얘기가 되죠. 식물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은, 병에서는 꽃망울이가 생기고, 정에서는 꽃이 피고, 무에서는 암수술이 수정이 되고, 기에서는 시방을 이루었다. 그러면 경에서는 그 시방 안이 점차 충실해져 간다. 자, 시방 안을 충실하게 해서 변하게 하는 거, 뭘로? 씨앗으로 변하게 하는 게 경의 일이다. 경의 작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추시, 가을철에 만물이 경경하여 열매가 있게 된다. 실이 있게 된다. 응?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경경을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성실모,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식물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경은 기를 이어받았고, 그 모양은 사람의, 이게 배꼽재입니다. 배꼽을 형상을 한다. 그러면 배꼽에는 뭐가 있습니까?
탯줄이 이어져 있죠. 탯줄이 이어져 있어 가지고 그 탯줄로 양분을 받아서 성실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경에 대한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법 어려운 글씨가 이 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정하다 할 때 쓰는 얘기인데요. 이 숙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설문해자에 보면은 숙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지사친경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이것은 설문해자 주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공야, 경야, 계야, 지냐, 지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글자죠. 이 숙이라는 게 숙청한다 할 때 숙청 그 숙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숙정한다 해가지고 정은 곡식을 깎는 거 있죠. 깎는 거 정미소 할 때 하는 그 정자를 해서 숙정한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이 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공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은 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을 서로 교환해서 쓰는 거고 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삼갈신자 혹은 믿을 신자 이것을 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는 뭐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삼가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는 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질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겸손하다 그렇게 따를 순자 순할 순자를 흔히 쓰죠.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삼가해서 나아가는데 전부 다 삼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삼가. 그러니까 숙정하는데 삼가에서 나아가되 빠르게 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잡다 그런 얘기죠. 잡다. 사는 우리가 직하고 하는 일을 잡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을 할 경우에는 진경이다. 진은 받들어 구한다. 어떻게? 받들어 구하는데 삼가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되는데 옥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숙자를 해석을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옥편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
쓰지를 말고 최소한도 이 명리를 할 때는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득수이청 득화이예라고 했는데요. 득수이청이라는 것은 이 적천수 징의의 해석을 하면은 득수이청에서는 이것은 임수를 얘기하고, 임수가 금을 설기를 해서 맑아진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구태여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맑다,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또 이건 득화, 불을 얻었을 때 예리하게 된다. 대장장이가 이것을 단련을 해가지고 쇠를 예리하게 만든다. 근데 경금은 하늘의 이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걸 사람의 일이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역시 억지로 유백원이 만들어낸 얘기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자, 득수했다 하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겨울이게 됩니다. 겨울철이면은 이 금은 변하는 기운이 된다고 그랬죠. 변하는 기운이 우리가 변해서 고쳐질 때는 이 과정은 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쳐지고 나면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은 맑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늘의 기를 해야 된다. 축장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맑게 되고, 만약에 화를 만나게 되면, 화는 뭡니까? 산이라고 그랬죠. 퍼지는 거라고 그랬죠. 퍼지지만은 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고쳐가는, 변개하는 과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양기를 받은 후에는 예리하게 돼가지고 뭐가 되냐? 가을에는 낙엽이 져버리죠. 그러니까 과실이 튼튼하게 됐으면은, 성실이 됐으면은 그 예리함 때문에 낙엽이 져버리고, 동물이 성실하게 되면은, 다 자라게 되면은 출산을 하면서 탯줄이 떨어지게 되죠. 그게 예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토가 윤하면은, 윤택하면은 생하고, 무슨 얘기냐? 토가 윤택하다 하면은 토는 변화의 작용이라고 했죠.
해서 음양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 수정되는 거. 그게 잘 되면은 생한다. 새로 태어나게 된다. 나오게 된다. 자라게 된다. 이것도 우리가 날생자 그러는데 그 설문해자에 보면 자란다는 의미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풀이 자라는 모양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게 되고 토가 땅이 메말랐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취하게 된다. 연하게 된다. 취. 이 취를 보면은 소연이단 그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변화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 말랐다. 그러면은 소연, 작고 이게 연약해가지고 쉽게 끊어진다. 그거 무슨 얘기냐? 예리함에 의해서 낙엽이 쉽게 져버리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탯줄이 떨어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결국에 성실하게 돼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취라는 글자도 우리가 취하가다 할 때 쓰는 그런 건데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능영가평, 이게 보면은 찰영자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찰영자를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면은 안 나옵니다. 이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강의자전에서 찾아보면은 이거하고 이 영자하고 같은 글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자를 보면은 이것은 옥편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있냐? 그러면 남아돌다. 남다. 남는 거다. 응?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이것은 유여메리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음이 있어 가지고 이 매자는 지금은 그 옥편에서 보면은 사드릴 매자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사드릴 매자가 아니고 그 시장에서 거래한다, 그 팔고 산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파는 것과 사는 걸로 나누어지면서 매매해 가지고 위에 선비사가 올라간 것은 파는 게 되고 이것은 사는 게 됐다. 그런 정도로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거래를 해 가지고 그 이득을 본다. 이게 영이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가평은 뭐냐? 봄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길을 뿜어내는 그런
기세가 아주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강한 기운에서 뭘 뽑아내냐 그러면은 이익을 뽑아낸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철 햇살이 아니고 햇볕이죠. 그러니까 신월이죠. 신월로 되면은 미에서 신으로 발달이 됐을 때 금으로 가는 그 가을철 햇볕은 가을철 하루 햇볕은 벼가 서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냐? 양기를 잘 빨아들인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그 햇볕, 겨울 햇볕은 차갑지만은 이때만 해도 햇볕이 따뜻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로움을 가져온다. 그래서 능히 그 봄의 그 가평이라고 하더라도 갑의 그 기세라고 하더라도 그 이점을 취하고 을매에서는 뭐라 하냐 그러면 을매는 이것을 이제 설하고 씨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을경합이다. 그래서 그 을매하고 그 여기도 갑형은 그 목의 형이 되고 이것은 누이가 되고 그렇게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설하고 씨는 해설을 할 때 그렇게 해설을 했는데 을경합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금의 성격을 띠게 되고 또 금의 성격을 화하지 않으면 을경 화금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금의 그 기세를 약하게 한다. 얽어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수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위수라고 그랬습니다. 위라는 것은 맡긴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을 풀어서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은 저기에 이게 보낼 숫자거든요. 수출할 때 하는 그 숫자인데 저기에 보내면은 저기에 이로움이 있어가지고 남아 돌게 되고 여기는 부족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영수를 승부로 해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문해자 주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뜻이 되게 되냐? 경은 갑형을 만나면은 충분히 감당을 한다. 이길 승자, 감당을 할 수가 있고, 갑형을 만나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을매를 만나면은 짊어지다 그런 뜻이죠. 짊어지다. 그 을매의
의무까지도 해야 될 일까지도 짊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저는 지금 나중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실전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풀어갈 때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린 이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하는 것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 이제 실제로 느끼게 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 경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